서울 마장동 우시장. 고깃내가 진하게 퍼지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우시장으로 수십 년간 서민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곳이죠. 시장 한복판, 오래된 목재 간판이 걸린 작은 정육점이 눈에 띕니다. 철운의 고깃집. 새벽부터 불을 켜고 준비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강철우, 72세. 굵직한 손마디와 단단한 체격은 세월의 무게를 비웃듯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정육칼은 마치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도 좋은 고기 들어왔어요. 한 금만 드려볼까요? 철우는 손님들에게 늘 같은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철우 아저씨, 오늘은 특별히 갈비 좀 잘라주세요. 단골 손님의 요청에 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흐릅니다. 칼이 고기 위로 내려가자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이 시작됩니다. 척추뼈를 스치듯 정확히 갈라내는 모습은 단순한 정육사의 솜씨가 아닙니다. 역시 철우 아저씨는 달라요. 그 칼솜씨는 어디서 배웠어요? 손님의 물음에 철우는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입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양반 단순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라던데, 군인 출신이라던가,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일을 했다던데. 소문은 소문일 뿐 철우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밤이면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습니다. 20년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육점을 지키는 철우. 그런데 오늘따라 시장이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업이라고?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해. 옆 가게 주인의 말에 철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립니다. 마장동을 장악하려는 신흥 조폭 세력, 그 중심에 장도혁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곧 우리 차례가 올 거야. 철우는 무심히 중얼거리며 다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칼날이 숫돌에 닿는 소리가 어쩐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변합니다. 고요하던 눈동자에 묘한 빛이 스칩니다. 마치 오래전 간직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그 눈빛.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한 정육점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철우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만만치 않다더라고요. 걱정하는 이웃 상인의 말에 철우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고기 파는 노인네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은 서서히 불빛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철우는 오늘도 변함없이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강철우 씨? 문간에 서 있는 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조폭의 두목 장도혁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장도혁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갑니다. 그의 뒤로 험상궂은 부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철우는 천천히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우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평온합니다. 장도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깁니다. 이 시장이 제 구역이 됐거든요. 보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금액을 적은 쪽지를 카운터 위에 밀어놓습니다. 철우는 그 쪽지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단호한 한마디에 장도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저씨,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장도혁이 손짓하자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 진열대 위 고기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장도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철우의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고깃값은 내고 가시죠. 철우의 소나기 힘에 장도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 늙은이가. 장도혁의 부하 중 하나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철우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정육칼을 쥔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순식간에 부하 셋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합니다. 아무도 철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결과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 뭐야, 이 노인네가. 장도혁의 눈에 공포가 서립니다. 철우는 정육칼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장도혁은 부하들을 끌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어깨가 아픕니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시장은 소문으로 들썩입니다. 철우 아저씨가 장도혁 패거리를 단숨에 제압했대. 그 많은 사람들을 정육칼 하나로.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저 양반이 범상치 않다고. 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열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경외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철우 아저씨, 정말 북파 공작원 출신이었어요? 한 젊은 상인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그저 고기나 파는 사람이요. 철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북파 공작원이었던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던 나날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진 자신의 인생.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갔지. 철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오후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장도혁이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와봐, 강철우. 장도혁의 고함 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물러섭니다. 철우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갑니다. 또 왔습니까? 오늘은 각오해라. 내가 누군지 다 알아봤어. 장도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고? 철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오해입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못 돌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장도혁이 옷깃을 젖히자 목에 선명한 칼자국이 드러납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20년 전 북한에서. 철우의 눈이 커집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뒤쫓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군요. 철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20년 전 북한에서의 마지막 임무. 그가 가장 잊고 싶었던 기억입니다. 장도혁은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기억해냈군. 난 죽지 않았어. 그리고 오랫동안 너를 찾았지. 철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시장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봅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시죠.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우의 말에 장도혁이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른 삶?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장도혁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철우를 둘러쌉니다. 쇠파이프와 칼을 든 사내들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내 목숨을 가져가겠어. 긴장된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모두 제자리에. 강한 목소리와 함께
그들이 신분증을 꺼내듭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김지훈입니다. 모두 흩어지세요. 장도역의 부하들이 순간 당황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장도역은 부하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거 안 끝났다. 강철우. 장도역의 위협이 공기 중에 남습니다. 철우는 한숨을 내쉬며 가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강철우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지훈이 그를 붙잡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김지훈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철우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장도역은 단순한 조폭이 아닙니다. 북한과 연결된 무기 밀매 조직의 일원입니다. 김지훈의 말에 철우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가 왜 선생님을 찾아왔는지 아시겠죠? 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가 손을 씻고 싶었던 과거의 일들이 그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난 이제 그런 일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철우의 단호한 말에 김지훈이 자료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최근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이 남한으로 잠입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명의 북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왜 지금 와서?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김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께서 북파 공작원 시절 북한에 끼친 타격이 컸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죠. 철우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북한 내부의 침투에 핵심 정보를 빼내오고 중요 인물들을 제거했던 그의 임무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실패로 끝난 작전. 난 이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철우의 말에 김지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김지훈은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일어섭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국정원 요원이 떠난 후 철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노후.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는 정육칼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칼날에 비친 그의 모습은 72세의 노인이 아닌 냉철한 요원의 눈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향합니다.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꺼내 먼지를 털어냅니다.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권총 한 자루와 여러 장의 신분증,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 다시 시작해야 하나. 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다음 날 아침, 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꺼낸 과거의 흔적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철우는 묵묵히 고기를 손질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저씨,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의 말에 철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가게 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철우의 눈에는 달라진 것들이 포착됩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는 망원경, 시장 입구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 그리고 가끔씩 그의 가게 앞을 스쳐 지나가는 수상한 행인들. 벌써 움직이고 있군. 철우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랜 공작원 생활이 만들어낸 그의 직감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뭘 드릴까요? 철우가 묻자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장도혁이 보냈습니다. 철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내일 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단둘이. 남자는 쪽지 하나를 건네고 급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철우는 쪽지를 펼쳐봅니다. 우리 둘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일 밤 9시 옛 공장에서.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협상일까? 철우는 고민에 빠집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하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시선은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우가 묻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소문의 강철우 선생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말투와 억양에서 북한 사람임을 직감합니다. 누구십니까? 철우의 질문에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합니다.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철우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박윤성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우는 칼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듣고 있습니다. 북에서 온 건가요? 박윤성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우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특수부대원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기술과 경험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철우는 비웃듯 대답합니다. 72살 노인네한테 무슨 훈련을 바라는 겁니까? 박윤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능력은 전설이니까요. 거절합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철우의 단호한 말에 박윤성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거절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강 선생님. 박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어갑니다. 장도혁과 접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람입니다. 철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국정원의 정보가 맞았던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윤성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선택은 선생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죠. 문이 닫히고 철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장도혁, 그리고 이제 북한까지. 더 이상 피할 수 없겠군. 철우는 김지훈이 남긴 명함을 꺼내 번호를 누릅니다. 김요원님, 강철우입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철우는 가게 문을 일찍 닫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트렁크를 다시 엽니다. 과거의 흔적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냅니다. 20년 전 북파 공작원 시절의 암호화 연락처들이 적혀 있는 노트입니다. 아직 살아있을까? 그 시절의 동료들은? 철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비상 연락처를 찾아냅니다. 전화를 걸자 잠시 후 낯선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강철, 20년 전 백두산 작전. 암호와 같은 그의 말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믿을 수 없군. 아직 살아있었어? 도움이 필요해. 어디서 만날까? 철우는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철우는 약속된 장소로 향합니다. 한강변 오래된 창고, 그들이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은신처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철우. 그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의도적으로 길을 돌아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철우는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왜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역시 감각이 살아있군요, 선배님. 김지훈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했던가요? 나를 미행하라고. 철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안전이 우려돼서. 철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돌아가십시오.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김지우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땐 연락 주세요. 철우는 대답 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창고에 도착한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오랜만이군, 철우. 불빛이 켜지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박민호, 과거 북파 공작원 시절 철우의 동료였습니다. 20년 만이군, 민호. 두 사람은 묵묵히 악수를 나눕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노인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직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나? 철우의 질문에 민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은퇴했네. 지금은 조용히 낚시나 하며 살고 있지.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연락한 거야? 위험한 상황인가? 철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장도혁과의 만남, 국정원의 개입, 그리고 북한 공작원 박윤성의 제안까지.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듣습니다. 복잡해졌군. 장도혁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닐 수도 있어. 철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해.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냅니다. 아직도 연락망이 있네. 정보를 모아보마.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집니다. 과거의 기억, 미완의 임무, 그리고 현재의 위기. 마지막 작전에서 내가 사라진 후 모든 것이 엉망이 됐었어. 민호의 말에 철우는 묵묵히 듣습니다. 내가 실패했지. 철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납니다.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누구도 널 탓하지 않아. 창고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즉시 경계태세로 돌입합니다. 누군가 있어. 민호가 권총을 꺼내들며 속삭입니다. 철우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밖에는 여러 명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함정이었나? 민호가 중얼거립니다. 철우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앞문이 격렬하게 열립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장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창고 뒷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핍니다. 여기도 있어. 포위됐어. 철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천장의 환기구를 발견합니다. 저기로 가자. 두 노인은 예전의 기술을 되살려 재빠르게 환기구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나온 그들은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적어도 10명은 되는 것 같아. 민호의 말에 철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대로 도망치기엔 너무 많군. 그때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김지훈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원팀 5분 내로 도착. 철우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국정원이 곧 올 거야. 민호는 미소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야겠군.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교환합니다. 2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준비됐나, 철우?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지붕을 타고 이동합니다. 철우는 정육점에서 늘 사용하던 칼을 꺼냅니다. 과거의 임무에서 사용했던 그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아래에서는 장도혁의 부하들이 창고를 뒤지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이 늙은이들.
철우는 지붕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민호와 눈빛을 교환합니다. 작전 개시의 신호입니다. 철우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붕에서 뛰어내린 그는 장도역의 부하 하나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민호 역시 반대편에서 두 명의 부하를 처리합니다. 뭐지? 최 씨가 왜 안 대답해? 불안해하는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철우는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핍니다. 장도역과 나머지 부하들이 창고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쓰러진 동료를 발견합니다. 여기 있다. 누군가 우리를 습격했어. 순간 현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모두 경계하라. 저 늙은이들이 주변에 있다. 장도역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철우는 민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눠서 행동하자는 수신호입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2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팀워크입니다. 철우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며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오기 전에 장도역을 제압해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칼을 든 부하였습니다. 철우는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손목을 잡아 제압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철우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부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진짜 그 전설이. 철우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정확한 타격으로 기절시킵니다. 주변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민호와 다른 부하들 사이에 교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철우는 재빠르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강철우 선생님. 박윤성이었습니다. 당신까지 여기 있었군요. 철우의 말에 박윤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모든 상황은 제가 설계한 겁니다. 박윤성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을 이어갑니다. 장도역은 제 부하일 뿐이에요. 그를 이용해 선생님을 유인했죠. 철우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박윤성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20년 전 우리에게 입힌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증오가 묻어납니다. 특히 마지막 작전에서 선생님이 파괴한 것은 우리의 핵심 프로젝트였어요. 철우는 침묵 속에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마지막 임무, 그가 발견한 비밀 연구시설.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파괴했던 기억. 그 일로 우리는 10년 이상 후퇴했습니다. 박윤성의 얼굴에 분노가 스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생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철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겁니다. 박윤성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생명을 가져가야겠군요.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국정원 지원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박윤성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방해꾼들이 왔군요. 그는 무전기를 꺼내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철수. 계획대로 B지점에서 만나자. 장도역과 그의 부하들이 재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박윤성은 철우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겁니다. 그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집니다. 연기가 거치고 민호가 철우에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철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알았어. 국정원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요원들이 빠르게 흩어집니다. 김지훈이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무사하셨습니까? 철우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김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역시 우리 예상대로군요. 북한이 선생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철우를 데려가려는 이유가 뭐지? 김지우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새로운 특수부대를 구성 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철우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려 합니다. 철우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기술이 북한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지훈의 질문에 철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마장동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건을 팔고 손님들은 분주히 오가며 물건을 고릅니다. 하지만 철훈의 고깃집만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철우 아저씨네 오늘 쉬나 봐요. 지나가는 손님들의 말에 옆 가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조금 늦으시나 봐요. 2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셨는데. 그때 천천히 걸어오는 철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더욱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입니다. 아이고, 철우 씨. 오늘은 늦으셨네요? 인사하는 상인에게 철우는 미소로 답합니다. 네, 조금 준비할 것이 있어서요. 철우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진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게 안쪽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전기가 카운터 아래 숨겨져 있고 가게 뒷문에는 특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우의 정육칼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갈려 있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손님들을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외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를 오가는 사람들, 건너편 건물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철우 씨,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긴장하신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의 물음에 철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합니다. 아닙니다. 그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든 오후 민호가 가게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됐나? 철우의 물음에 민호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받았어. 그들이 오늘 밤 움직일 거래. 철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는 다 됐나? 민호는 작은 가방을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 두 사람은 잠시 작전을 논의합니다. 김지훈과 국정원 팀은 주변에 배치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하는 계획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철우. 민호의 걱정에 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늘 그랬잖아. 민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젊었지. 두 노인의 눈에는 과거의 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녁이 되고 시장은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철우의 가게만은 불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의아해하며 그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영업하세요? 철우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네,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라서요. 밤 10시, 시장은 완전히 적막에 잠깁니다. 철우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철우는 무전기를 통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변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우는 정육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평소처럼 고기를 손질하는 척합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인물이 들어옵니다. 장도혁입니다. 영업 중이신가요, 선생님? 그의 뒤로 두 명의 부하가 따라 들어옵니다. 철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특별히 당신들을 위해 문을 열어뒀습니다. 장도혁은 비웃듯 말합니다. 고맙군요. 하지만 오늘은 고기를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가게 안을 채웁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들어옵니다. 박윤성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 선생님. 박윤성의 뒤로 4명의 북한 특수요원들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이제 가게 안에는 총 8명의 적이 있습니다. 철우는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다 모였군요. 박윤성은 철우의 태도에 의아해합니다. 생각보다 차분하시네요. 도망칠 생각은 없으신가 봅니다. 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왜 도망치겠습니까? 내 가게인데. 박윤성이 손짓하자 북한 요원들이 철우를 둘러쌉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 선생님. 그의 말에 철우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습니다. 선택은 항상 있는 법이죠. 철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북파 공작원의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생을 마감하시든지. 박윤성의 위협에 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도 있어요. 그가 무전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게 뒷문으로 민호가 들어섭니다. 지금이다. 철우의 외침과 함께 상황이 급변합니다. 철우는 정육칼을 들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자르던 그 손놀림은 이제 적들을 향합니다. 첫 번째 요원이 총을 꺼내려 하지만 철우의 칼이 더 빠릅니다. 정확한 타격으로 요원의 손목을 가격합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철우는 연이어 두 번째 요원을 제압합니다. 민호 역시 노련한 움직임으로 2명의 요원과 맞서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두 노인의 몸놀림은 날렵합니다. 이런 짓이. 박윤성은 분노에 차서 직접 철우에게 달려듭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그의 공격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철우의 경험은 그를 압도합니다. 두 사람의 몸이 빠르게 움직이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정말 전설이군요. 박윤성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냅니다.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연막탄이 날아들어옵니다. 연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국정원 특수팀이 진입합니다. 모두 엎드려. 김지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총성이 울리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철우는 연기 속에서도 박윤성의 위치를 감지합니다. 그는 정육칼을 단단히 쥐고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보입니다. 끝났습니다. 박윤성. 철우의 칼이 그의 목에 겨누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나이에. 박윤성의 말에 철우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북한 요원들은 모두 체포됩니다. 연기가 거치고 김지훈이 철우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을 제압하셨더군요. 철우는 정육칼을 내려놓으며 대답합니다. 민호의 도움이 컸습니다. 민호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가 아직 쓸만하다는 걸 보여줬네. 3명의 북한 요원과 장도혁은 사망했고 나머지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박윤성도 중상을 입고 붙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철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군요. 다음 날 아침 마장동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밤사이 정육점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다. 국정원이 모든 흔적을 말끔히 치웠기 때문입니다. 철훈의 고깃집도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엽니다. 철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칼을 들고 고기를 손질합니다. 어제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네요. 단골 손님의 물음에 철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오전 민호가 가게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지내나, 영웅? 철우는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늘 그렇듯이 고기나 팔고 있지.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국정원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던데 민호의 말에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겐 이 가게면 충분해. 민호는 그런 철우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낚시하러 오게. 조용하고 좋아. 민호가 떠난 후 김지훈이 방문합니다. 정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철우는 담담히 고기를 손질하며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김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철우는 다시 평범한 정육점 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장동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무도 철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날 밤 정육점에서 들려온 소란과 그 후 급히 떠난 검은 차량들, 그리고 이후 철우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철우는 단순한 정육점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 철우 아저씨, 그 양반 전설이었다며? 시장 한쪽에서 젊은 상인이 물었습니다. 나이든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금도 전설이야. 철우는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칼과 도마가 만나는 소리, 손님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이제 그의 과거는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 칼솜씨는 다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장동의 전설, 강철우.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 채 시장의 작은 정육점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